여러분,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는 왜 아직도 삼국지 이야기에 이토록 뜨거운 열정을 보내는 걸까요? 단순히 유비, 관우, 장비 같은 영웅들의 용맹한 무용담이나 제갈량의 신묘한 계책, 혹은 조조의 냉철한 리더십에 감탄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 거대한 서사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깊은 고민들, 즉 예측 불가능한 경쟁 사회와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그리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무언가가 숨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른을 위한 삼국지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요즘, 과연 삼국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삼국지 속 인물들이 내린 극적인 선택들,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파국으로 이끌었던 그 결정의 순간들과 그 놀라운 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전선에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혹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갈 실용적이고도 생생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지침서로서의 삼국지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통찰들을 압축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지라는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수많은 영웅 호걸이 각축을 벌이며 천하를 두고 다투었던 그 격동의 시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들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사건이 품고 있는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인지,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게 한 전략의 묘미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인간 심리의 미묘한 작용이 어떻게 승패를 갈랐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드넓은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펼쳐졌던 웅장한 전쟁의 서사시, 그 속에서 우리는 호기심과 지적 탐구를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격변의 시대를 상징하는 장엄한 전투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그 시대의 영웅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여정은 분명 여러분의 삶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 이어질 각 파트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삼국지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던 그 결정적 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현대적인 삶의 지혜를 전해줄 열쇠가 될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명한 판단과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한 실마리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수천 년 전 삼국지 이야기에 아직도 뜨겁게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영웅들의 용맹한 무용담만을 쫓는 것이 전부일까요? 어쩌면 그 속에는 오늘날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과 비즈니스 경쟁, 그리고 미묘한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어른을 위한 삼국지의 진짜 핵심 지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치열한 경쟁 구도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삼국지 인물들이 마주했던 극적인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우리에게 더없이 생생하고 실용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삼국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들을 압축적으로 만나보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드넓은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펼쳐졌던 삼국시대는 수많은 연궁호걸이 각자의 대의를 내세워 세상을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 거대한 서사 속에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인 순간들이 분명 존재했죠. 우리는 바로 그 핵심적인 사건들을 짚어보면서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리더십의 본질과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게 한 전략의 묘미, 그리고 인간 심리의 미묘한 작용이 어떻게 승패를 갈랐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결정적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삼국지의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명승부로 꼽히는 것이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이 전투는 불리한 판세를 뒤집는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조와 원소는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양대 산맥이었죠. 특히 원소는 하북의 명문가 출신으로 광대한 영토와 막강한 병력, 풍부한 물자를 자랑하며 그야말로 압도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력은 조조군에 비해 무려 10배에 가까웠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니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났을지 짐작이 가시죠. 모두가 원소의 승리를 의심치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어땠을까요? 병력은 원소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물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 또한 장기전에 지쳐 점차 흔들리고 있었죠. 그야말로 위태로운 상황, 자칫하면 조조의 천하통일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때 원소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원소는 겉으로는 강대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을 미루고 뛰어난 참모들의 조언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곤 했습니다. 조조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긴 대치 상황 속에서 원소군의 보급로가 길어지고 허술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조조는 병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급 창고인 오소를 기습하는 과감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오소는 원소군의 군량미 대부분이 보관되어 있던 핵심 보급 기지였으니까요. 만약 이 기습이 실패했다면 조조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조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수의 정예병을 이끌고 밤을 틈타 오소를 급습했고 예상치 못한 조조군의 공격에 원소군은 혼란에 빠져 보급기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오소는 원소군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보급이 끊긴 원소군은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던 원소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관도대전은 단순한 병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리더의 결단력과 통찰력, 그리고 인재를 아끼고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조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핵심을 꿰뚫어보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으며 반대로 원소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함과 인재 활용 실패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패배를 자초한 것이죠. 이처럼 관도대전은 단순히 승패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비즈니스와 삶의 문제 속에서 리더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관도대전이 한 개인의 통찰과 결단이 위기를 넘어서는 힘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거대한 위협 앞에서 연합의 지혜와 용기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두었던 조조는 북방을 평정하고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장강으로 진격했습니다.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압도적인 기세였죠. 하지만 조조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이던 두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촉의 유비와 오의 송원 연합군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승산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지략과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갈량과 주유는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심리전과 기상 예측, 그리고 과감한 화공 전략을 구상했죠. 조조의 전함들이 물결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을 위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들은 동남풍이 불어오는 절묘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거세게 불어온 동남풍을 타고 연합군은 작은 배에 불을 붙여 조조의 함대 한가운데로 돌진시켰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거대한 전함들을 집어삼켰고 수십만 조조군은 혼돈 속에서 무너져 내렸죠. 붉게 타오르는 적벽의 밤하늘은 절대적인 강자를 꺾은 약소국 연합의 기적같은 승리를 선명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적벽대전은 단순히 병력의 우위가 아니라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연합의 힘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요? 하지만 삼국지의 역사는 승리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바로 복수심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비의 이릉대전입니다. 촉한의 명장이자 유비에게 의형제와도 같았던 관우가 오나라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자 유비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죠. 마치 들불처럼 번지는 복수심이 그의 눈을 가린 듯 했습니다. 제갈량과 많은 신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향해 무모한 징역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촉한의 국력을 크게 소진시킬 치명적인 결정이었죠. 오나라의 젊은 장수 육소는 이런 유비의 감정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촉한군을 깊숙이 유인한 뒤 숲과 산에 흩어진 진영들을 화공으로 공격하는 치밀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장강의 숲속에 길게 늘어선 유비의 군대는 육손의 화공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촉한의 정예 병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릉대전은 유비의 복수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리고 감정적인 판단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한때 덕과 인의를 내세우며 존경받던 유비였지만 개인적인 복수심 앞에서 그의 현명함은 빛을 잃고 말았죠. 이 전투로 촉한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국력 소모를 겪게 됩니다. 삼국 정립의 균형마저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릉대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감정에 휘둘릴 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지 말이죠. 냉철한 이성과 객관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뜨거운 복수심에 눈이 멀어버린 유비의 결정은 단순히 한 번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죠. 촉한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의 서막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정예 병력과 유비의 오랜 동지들, 촉한의 기틀을 다졌던 핵심 인재들을 한꺼번에 잃었으니 말입니다. 특히 관우의 복수를 위해 나섰던 유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에서 사적인 감정이 이성을 압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릉대전은 비극적인 증거로 남게 된 것이죠. 이 패배는 촉한의 국력을 회복 불능 수준으로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삼국 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사실상 좌절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비는 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백제성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모한 감정이 이끈 처참한 몰락의 그림자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촉과 오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국력을 소진하는 동안 저 멀리 위나라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흐름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사마이라는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조가 세운 위나라의 신하였지만 결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속내와 치밀한 전략을 가진 인물이었죠. 유비가 감정에 휩쓸려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에도 사마이는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권력을 향한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촉과 오의 다툼이 그저 잠시 타오르다 꺼질 불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는 시대의 큰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이는 조조의 아들 조비, 그리고 그 이후의 위나라 황제들을 섬기면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미가 거대한 거미줄을 치듯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내부의 적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의 전략은 눈앞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위나라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제갈량과의 대결에서도 사마이는 신중함과 인내심으로 일관하며 무리한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갈량의 지략이 빛을 발할수록 사마이는 더욱 자신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인내가 결국 위나라의 기틀을 흔들었던 조씨 일족의 몰락을 지켜보며 사마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지의 아이러니이자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일 겁니다.
초한지의 유방처럼 겉으로 화려한 영웅들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고 묵묵히 준비하며 인내했던 사마의 가문이 결국 삼국을 통일하는 최종 승자가 되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는 당장의 강함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끊임없는 준비,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결단력으로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삼국지의 흥망성쇠에는 결국 인간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리더십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감정이 파멸을 부르며 무엇이 진정한 승패를 가르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삼국지 속 인물들의 극적인 선택과 그 결과는 우리에게 생생하고 실용적인 교훈을 선사합니다. 눈앞의 감정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멀리 내다보고 인내하며 준비할 것인지 바로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테니까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되새기며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